전통문화 이해 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지 MC입니다. 오늘도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악교육원의 원장 이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으로 전통음악의 분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 시간에 민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전통음악에는 민요 외에 또 어떤 곡들이 있나요, 선생님? 네, 우리 전통음악에는 이제 많은 곡들이 전승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곡들을 갖다 이제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우리 전통음악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 음악들이 이제 어디에서 유래되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악, 당악, 향악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 이 중에서 이제 악이라는 것은 고려 시대 그 예종 때 중국의 송나라에서 들어온 그 음악들인데요. 대표적인 곡이 이제 문묘제략이 그 대표적인 곡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성균관에서 매년 열리는 석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연주되는 문묘 제례악이 중국 송나라 때 들어온 음악인가요, 선생님?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문묘제략이 만들어진 것은 주나라 시대 때 훨씬 이전에서 만들어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고려 예종 때 송나라에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묘제략이 이제 지금까지 전승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악이라는 것은 당나라와 송나라에서 이제 수입이 된 소각을 갖다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는 두 곡이 전승이 되고 있는데 보호자와 낙양추 이 두 곡이 이제 연주가 되고 있죠. 이 두 곡은 들어올 당시에 원래대로 연주가 되질 않고 완전히 이제 한국화되어서 연주가 되고 있어요. 중국에서 들어온 음악이 현재는 한국식으로 바뀌어서 연주가 되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 보호자와 낙양추는 중국에서 이제 수입될 당시에는 좀 가락도 단순하고 이런 곡들이었는데 점차 이제 한국식의 섬세한 식임새를 넣어서 이런 그 가락으로 바뀌게 되고, 보호자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파생곡이 생기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수입된 음악 문화를 우리식으로 소화해서 새로운 음악 문화로 만들어가는 이런 그런 장점이 우리 민족이 가장 잘하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세종대왕이 만든 그 종묘제략도 사실은 중국에서 들어온 악기와 당악기에다가 우리의 향악기를 섞어서 대편성의 어떤 그 곡으로 다 새로 창작한 것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역시 예래악기를 우리 악기화해서 새로운 우리 음악에 사용한다는 그런 예로다가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예래 문화를 갖다가 우리식으로 이렇게 흡수를 해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우리 그 한민족의 어떤 열린 문화의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된 음악들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화해서 우리식대로 또 재창조한다는 그런 의미 같네요, 네, 선생님. 그렇죠. 네. 그러면은 향악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음악인가요? 예, 향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외국에서 들어온 음악이 아니고 이제 우리 음악가들이 직접 만든 그런 음악들이죠. 그래서 연주도 또 우리 음악가들에 의해서 연주가 되는 그런 음악들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궁중에서 연주되었던 뭐 수제찬이라는 이 곡이라든지 또 풍류 음악으로 연주되었던 영산해상 같은 곡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음악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연주도 또 우리 음악가들이 향악기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음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통음악은 그 음악을 누가 즐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일반 이제 민중들이 즐기는 음악을 이제 민속악이라 하고, 궁중이나 양반 사대부들이 즐겼던 음악을 이제 우리가 정악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러니까 그 일반 서민들과 궁중에 계신 조금 계급이 높았던 분들이 즐기는 음악이 좀 달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양반 궁중이나 양반 사대부들이 즐겼던 음악들은 대개는 이제 속도가 느리고 점잖은 이런 곡들을 이제 즐긴 데 비해서 일반 민중들은 이제 희노애락을 갖다가 이 감정을 그냥 그대로 표현한 이런 곡들을 이제 선호한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그런 그 양반이나 궁중 사대부들은 이제 노래라 하더라도 가곡이나 시조 같은 아주 그 느리고 점잖은 곡들을 이제 좋아했던 데 비해서 일반 민중들은 이제 민요라든지 이 판소리 같은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낸 그런 곡들을 이제 좋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 시대를 예를 들면은 조선 시대 전기에는 이런 정악풍의 곡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향유가 됐고 조선 시대 후기에는 특히 이제 민속악 그 풍의 곡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 민속악공의 어떤 그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이제 발전된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뭐 현대로 치자 보면은 요즘 그 클래식 같은 경우는 좀 공부하고 배우고 좀 점잖고 그러면은 또 듣기가 좋은데 네.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제 가요 같은 거를 듣게 되는데 그런 것과 또 비슷한 것 같네요. 그렇죠. 클래식 음악과 대중음악. 그거가 이제 옛날에 조선 시대 때 예를 들면은 클래식 음악이 정악에 속하는 것이고 이제 민속 음악은 대중음악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선생님과 이거를 배워보다 보니까 우리 민족은 참 그 풍류의 민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음악이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모내기를 할 때도 무슨 이렇게 행사를 할 때도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좀 일도 많이 하고 힘들고 희노애락이 좀 이렇게 있다 보니 좀 그렇게 풀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또 좋아하게 된 것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양반 사대부와 일반 민중들이 즐기는 음악이 달랐는데 연주된 장소는 또 어땠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계층이 다르다 보니까 연주되는 장소도 또 물론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궁중에서 연주가 됐을 때는 이제 궁중 음악이라 그러고 이제 풍류방에서 연주가 됐을 때는 이제 풍류방 음악이라 그러죠. 이 풍류방이라는 것은 이제 율방이라고도 하는데 조선 시대 때 그 양반 사대부들이 모여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이제 풍류를 즐기던 그런 장소가 이제 풍류방인데 여기서 연주되는 음악이 이제 풍류방 음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민간에서 연주가 됐던 음악을 이제 민간 음악이다 이렇게 해서 궁중 음악, 풍류방 음악, 민간 음악 이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죠. 이 중에서 이제 궁중 음악은 임금님의 행차라든가 연회 때 이제 주로 사용되는 음악을 말하는데 임금이 행차할 때 어떤 음악을 연주하죠? 일단 그 나팔 같은 거를 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 나팔을 불면서 북을 치면서 그걸 이제 대취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취타를 연주하면서 이제 대취타가 앞장을 서고 그 뒤에 이제 임금이 가마를 타고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임금이 행차할 때는 반드시 그런 음악을 갖춰서 이렇게 행차를 했고 또 연회를 할 때는 이제 수제천이라든지 이런 음악을 연주를 해서 아주 연회 자석을 갖다 아주 즐겁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선생님 쪽이죠. 서양에서는 레드카펫이란 말처럼 이렇게 카펫을 깔고 행차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그 케이팝의 민족답게 음악을 깔고 행차를 그렇죠. 했네요. 네, 아주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서양 음악의 어떤 그 음악 살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세 시대 때 이제 이런 음악 살롱이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거기서 귀족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음악을 갖다가 이제 감상을 하고 즐기는 그런 그 장소였었거든요. 이런 그 이제 뭐 풍류방 음악 이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런 시기에 양반 사대부들이 자신들이 음악을 즐기고 풍류를 즐기는 그런 이제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영산해상이라든가 또는 뭐 가공이나 시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주로 감상이 됐었고 이 민간 음악은 이제 민간에서 이제 민중들에 의해서 이제 불려지는 뭐 민요라든가 뭐 판소리 또 풍물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판소리 같은 경우는 양반 사대부 집에 불려가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궁중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또 판소리를 공연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칠순잔치나 커다란 행사 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그 대중음악 가수를 좀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도 이런 거였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명창들은 양반 사대부집에 자주 불려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고 또 이렇게 거기에 합당한 이제 돈을 받고 이렇게 이제 했었겠죠. 그래서 이 판소리꾼들이 이제 워낙 이제 유명하다 보면은 궁중에까지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왕들이 이 판소리를 좋아하는 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궁중으로 초대하면은 이제 거기서 노래를 하고 또 벼슬까지 받아요. 그 뭐 벼슬이 이제 실질적인 벼슬은 아니지만은 일종의 이제 명예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 후기 팔명창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염계달 명창이 있는데 이 염계달 명창이 이제 한 10년 동안에 이 절에서 독공을 해가지고 이제 명창 득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름을 떨치면서 이제 헌종이 이제 불러서 이 어전에서 이제 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동지라는 벼슬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에도 이제 뭐 이동백 명창이라든가 뭐 송만감 명창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어전에서 이제 소리를 하고 벼슬을 받았다 그래서 어전 명창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명칭이 또 생겨나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 궁중의 의학을 관리하는 의사들이 그 어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궁중에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어전명창이라고 그렇죠. 했나 봐요. 네. 그 당시에 그만큼 이제 판소리가 대중적으로 또 어떤 양반 사대부나 궁중에까지 널리 인기가 좋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K-팝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선생님 기악곡 같은 거는 뭐가 네. 있을까요? 이제 그 음악의 이런 장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음악의 이제 성격에 따라서 몇 가지로 또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악기만으로 연주하는 것을 이제 기악곡이라 그러고 또 노래만 하는 것을 이제 성악곡 또 노래와 기악이 함께 연주하는 것은 이제 병창곡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노래와 춤과 기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종합예술적인 그런 곡들이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기악곡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하이와 산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신하이라는 건 이제 어서 많이 들어봤죠. 네. 옛날에 이제 구슬할 때 살풀이 춤의 반주 음악으로 쓰였던 게 이제 신하이죠. 이 신하이를 독립해서 이제 음악으로 연주를 하고 그것이 이제 신하이고 또 이제 그 신하이에서 파생된 곡이 바로 산조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악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풍류방에서 연주했던 영산해상 이것도 이제 기악곡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이 영산해상이라는 곡은 영산해상 불보살이라는 7자를 노래하는 성악곡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악곡이 나중에 이제 가사가 없어지고 기악만 연주되면서 이제 기악곡과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기악곡은 그런 노래 없이 음악만 그렇죠. 그런 악기만 연주되는 예,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악곡과 성악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악곡에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뭐 가곡이나 시조 같은 그런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민요, 판소리, 뭐 작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악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제 그 병창곡으로는 유명한 것이 이제 가야금 병창곡이 있어요. 그 가야금 병창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야금을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야금 병창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어떤 곡들을 가야금 병창으로 노래를 하냐면은 이제 민요라든가 또 단가 또 뭐 판소리 중에서 이제 좀 유명한 곡들 이런 곡들은 이제 가야금 병창으로 이제 노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치면은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그렇죠. 거네요. 그거와 똑같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야금 병창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야금도 잘해야 되고 또 노래도 아주 낭낭하게 아주 그 경쾌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어야 이제 가야금 병창으로서 이제 명인으로서 이렇게 이름을 떨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제 그 대표적인 그런 그 가야금 병창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예술적인 곡들이 또 있어요. 여기에는 뭐 종묘제략이라든지 뭐 문묘제략 같은 거, 이런 제략음악이라든지 또 풍물이라든지 국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예술적인 성격의 어떤 대표적인 곳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대로 치면 뮤지컬 같은 거네요, 선생님.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오페라처럼, 뮤지컬이나 오페라처럼 이제 춤과 노래와 기악이 아주 혼연일체가 돼서 이렇게 연주가 되는 것인데, 이 중에서 이제 종묘제략은 조선시대 때 이제 왕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부르는 그런 음악이죠. 그래서 이 음악을 이제 연주하면서 왕의 업적을 갖다가 이렇게 칭송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악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이제 웅장한 음악을 연주를 또 하게 되면서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춤이 들어가는데, 이 종묘절약에서 추는 춤을 이제 일무라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아주 웅장하면서도 절제 있는 이런 이제 춤을 추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풍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풍물도 이제 종합예술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서 태평소와 사물이 만들어내는 아주 흥겹고 신명난 그런 음악적인 요소에다가 또 여기에 이제 잡색들이 이제 춤을 또 추게 되죠. 또 무동이라든 이런 그 놀이도 또 역시 들어가게 되고, 또 비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신밟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노래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울려서 종합적으로 이제 예술화되겠고, 또 이제 굿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살풀이 춤 같은 이런 춤의 요소와 또 여러 가지 그 무가 노래가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제 악가무 형태의 종합예술을 이제 이렇게 구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오페라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국악을 연주하는 거를 보면서 혼자 연주하기도 하고 둘이서 하기도 하고 또 여러 명이서 하기도 하고 이게 규모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음악을 또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혼자서 연주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통 독주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산조 같은 경우인데, 뭐 가야금산조, 대금산조, 뭐 피리산조 뭐 이런 것인데, 이제 연주자가 대금 하나를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주를 해나가죠. 물론 이제 여기에 장구 반주가 붙기는 하지만은 이런 것을 이제 주로 독주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이올린 독주하는데 피아노가 반주가 있는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런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둘이서 연주하는 것을 이제 병주라 그러는 건데, 두 악기가 동등하게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생소병주라 그래서 생황이라는 악기와 단소라는 악기가 이제 이중주를 하는 그런 곡이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병주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로다가 여러 악기서 연주하는 것은 이제 실내악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아까 얘기한 그 신화이라는 곡도 뭐 대금, 피리, 해금, 아쟁, 가야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악기가 모여서 실내악적으로 단집으로 연주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실내악곡이라 할 수 있겠고, 뭐 수제천이라든지 뭐 대치타라든지 많은 악기들이 편성돼서 연주되는 것을 이제 합주곡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합주곡은 오케스트라 같은 거고 또 둘이서 하는 병주는 이중주 뭐 그런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성악곡의 경우는 또 어떻게 되나요? 성악곡에는 이제 또 이 기악곡과 마찬가지로 혼자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이제 독창곡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밭을 갈 때, 밭을 갖다 멜 때 부르는 뭐 시집살이요라든지 이런 노래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물레를 돌릴 때 부르는 노래라든지 혼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것들에 대해 독창곡이 많고, 또 민요 중에는 이제 서정이호 같은 것들이 그런 곡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독창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명이서 부르는 이제 합창곡이라든지 또 재창곡이 있는데, 우리 그 민요 중에는 매기고 받는 형식의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길 때는 독창으로 매기고 받을 때는 이제 합창으로 다 그걸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창과 합창이
함께하는 곡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받아주고 뭐 그런 그렇죠, 건가 봐요. 네. 아, 근데 우리 전통음악도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 원장님. 곡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또 이제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음악에는 이제 유교 음악이 또 있어요. 아까 이제 얘기한 뭐 종묘제략이라든지 또 문묘제략. 그래서 이제 종묘제략은 조선시대 왕들의 업적을 이제 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이제 연주하는 그 제례에 사용되는 음악이지만은 문묘제략은 이제 중국의 뭐 성현이라든지 한국의 성현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연주하는 음악이 이제 문묘제략이죠. 그러니까 둘 다 제사음악인데 그렇죠. 그 대상이 또 다른 거네요.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의 성격이라든가 춤의 성격도 이제 조금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문묘제략 같은 경우는 이제 맹자라든지 뭐 공자라든지 뭐 증자라든지 이런 중국의 이제 성현들 또 한국의 뭐 채치원이라든지 뭐 설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이제 칭송을 하고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밖에 이제 또 불교 음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불교 음악에는 이제 범패가 있죠. 범패와 또 화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범패라는 것은 이제 인도에서 이렇게 수입이 된 음악이죠. 그래서 이제 헛소리, 뭐 짖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 이 헛소리는 중국에서 물론 들어왔지만은 완전히 이제 한국식의 가락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경상도 민요 쪼로다가 동부 민요 쪼로다가 이제 불리게 지금 현재 불리고 있고 이제 짖소리는 변하지 않은 채 옛날에 고대 인도의 어떤 그런 산스크리트어로다가 지금까지 이제 불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범패라는 것이 워낙 이제 어렵다 보니까 화청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민요가락에 불교적인 가사를 얹어서 부르는 이런 화청이 또 이제 유행을 해서 많이 이제 불려졌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해신곡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속 신앙에 의한 곡들이 또 존경 음악이 있죠. 이 무속 신앙에 의해서 우리가 뭐 제천 의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구슬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때 사용되는 무가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그 반주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무속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 전통 음악에는 아주 다양한 곡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전통 음악의 어떤 큰 자산으로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선생님과 이거를 배워보기 전에는 저는 막연하게 그냥 중국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겠거니 했어요. 근데 선생님과 이거를 배워보다가 의외로 우리나라가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인도랑 그렇게 오고 가는 게 있었어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불교도 인도 불교가 있고 중국 불교, 또 일본 불교, 한국 불교가 있는데 세계 사람들이 중국 불교와 인도 불교, 일본 불교는 인지를 하면서도 한국 불교에 대해서는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한국 불교가 상당히 개성적인 특성을 갖고 나름대로 발전을 해왔다는 것을 이제 세계 그 종교 불교계 쪽에서 이제 인정을 하고 한국 불교에 대한 관심과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지금 이제 우리 전통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중국 음악이라든가 또 일본 음악, 인도 음악이 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의 전통 음악이 세계의 어떤 그 음악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이제 배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좀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이 이렇게 선생님과 배워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역사도 깊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해외 공연 가실 때는 뭐 어떤 식으로 많이 꾸려서 가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 공연 가면은 우선 생각하면은 아주 빠르고 흔쾌한 경쾌한 곡들 신나는 곡들을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가서 공연을 해보면은 느린 음악을 뭐 수채천 같은 걸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세상에 뭐 이런 음악이 있구나. 본인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템포에 아주 이렇게 느린 템포로 다 연주를 해나가거든요. 그런 그 웅장하고 장중한 음악을 접하면서 이 한국의 어떤 전통 문화의 깊이라든가 예술성이 자기네들이 범접하기 힘든 어떤 상당한 수준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고 막 기립박수를 많이 하죠. 거기에 이제 또 뭐 사물놀이 같은 아주 빠르고 흥겨운 곡들에 대해서는 아주 마음에서 또 우러나는 또 그런 박수를 보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정말 다양하게 판소리 같은 것도 이제 비록 우리나라 말로 노래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가사는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그 판소리 갖고 있는 그 음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감정을 갖다 같이 느끼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전통음악의 악기에 대해서 또 배워보나요, 원장님? 네,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간 함께 내주신 YCN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